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공천 대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최대 공천 내관인 서울 중성동 갑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컷오프하고 전현희 전 국가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임 전 실장 컷오프가 미칠 파장을 백기종 한양대 N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끝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컷오프 시켰네요. 네. 이 대표가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임 전 실장을 내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서울 중성동 갑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을 그 배척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이제 배치를 한 걸로 했는데요. 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소위 말하면 사법 리스크 방탄 이 부분을 친명 위주로 이제 호위무사격이죠. 이렇게 돼서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비명계라든가 이제 친문들을 모두 제거를 하는 차원이 돼야 이제 그 반란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 호위무사격을 그 병풍처럼 세워야만이 본인이 이제 상당히 안전한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이제 있겠다는 계산이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민주당 다 말아먹는 게 아니냐 하는 그 일부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호위무사격인 친명체제로 구축을 하는데 현재 저는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장성민 국힘 후보가 얼마 전에 150석에서 60석,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110석 내일 것이다라고 했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부자 몸조심하라는 식으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날렸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태대로 진행이 된다면 국힘은 표정관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다 말아먹어도 좋다. 그러나 내 방탄 사법 리스크에 대한 호위무사 합격을 내세워서 그 소위 말하면 자기 캐슬 성을 구축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고민정 의원이 사실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또 홍익표가 거기 내리 이제 3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가. 임종석 원래 하던 자리를 물려받아가지고. 임종석 의원이 뭐 16, 17대 두 번을 했다가 이제 물려줘서 19, 20, 21대를 내리 3선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방도 빼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초올로 이제 서초올이 사실은 이 험지 중에 험지죠.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거의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당선이 된다는 것은 무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패배라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서초올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분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을 공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여러 사람이 거론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명문정당이라고 표방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실 그 평산마을 갔을 때도 명문정당을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문재인 정당, 그것도 문명정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뒤에 문을 뒤로 놓았어요. 명문정당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누굽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중앙 정치에 올려놓은 분이 바로 이해찬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찬 전 총리인데 이해찬 전 총리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줘야 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싹 다 무시를 해버리고 소위 말하면 호위무사 체제를 갖추는 진영으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배치를 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 지역 좀 압니다. 뭐 정보관이라든가 저희 그 커뮤니티 관련한 그런 어떤 무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벌써 들려오는 얘기가 과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중성동 갑에 왔을 때 이게 민주당의 지지세가 두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는 아니 웬 듣보잡이 왔느냐. 그리고 우리 듣보잡이죠. 중성동갑의 유권자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느냐. 원래
강남을에서 국회의원 했었지 했다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뭐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치과 의사 출신 네. 아닙니까? 네, 치과 의사이고 또 변호사 자격도 예.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어. 민주당 지지세가 기권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안 가죠. 지난번에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상당수 이 서울 그다음에 뭐 호남세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그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거든요. 네. 그 우호감을 이제 인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서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기권을 했거든요. 예.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뭐 너무 아픈 얘기 같습니다만 과연 이 지금 공천이 불러일으킬 파동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해찬 전 대표 네. 민주당의 상황으로 불리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공천을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임종석이가 공천을 못 받아갖고 명문 연대가 깨지면은 네. 총선의 치명상이다. 당연히 치명상이 되겠죠. 그런 이해찬 하면은 선거의 달인 달인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끝까지 잘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재명은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뭐 총선 승리보다도 당 장악이 우선이다. 그렇습니다. 또 당 하나는 임종석이가 들어오면은 결국은 당권 도전. 8월에 그렇습니다. 도전할 가능성이 네.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 리스크가 증가되면은 이재명이는 아웃되고 오히려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뜰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망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 보이콧을 하다가 임종석 컷오프 되니까 아예 사퇴를 해버렸어요. 네. 지도부부터 지금 분열이 되는 거고 사실은 임종석 구하기에 제일 먼저 총대를 맨 사람이 홍익표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은평을 문제도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김무영인가? 김무영 강원도당 위원장 하는 사람이 예. 은평을 어떻게 오느냐? 네. 현직 도당위원장이 그렇습니다. 나무 도의 도당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것도 이제 친명이 전혀 밀어붙여버린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부터 분열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게 소위 말하면 또 하나의 호위무사가 있죠. 더민주혁신회의. 그다음에 혁신행동이라는 두 외곽 조직이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고민정 최고위원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성호 의원이 사실은 이제 그 친명의 좌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성호 의원이 한 매체에 출연해가지고 고민정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네.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최고위원에 참여를 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거론하거나 어떤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최고위원의 그 자격이나 몫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회의를 보이콧한다고 하면 최고위원 관두는 게 낫지 않느냐는 형태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외곽 조직인 더 민주혁신회의라든가 혁신행동 이런 그 외곽 조직에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고민정 최고위원을 공격을 하니까 고민정 의원으로서는 사실은 친문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최고위원에 당선이 돼서 이제 최고위 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민정 의원입니다. 네. 옆에 지역구인 이 중성동갑의 임종석 의원이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임종석 전 의원보다 이 경쟁력이 높은 후보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 안 했던 건데 결국은 되지도 않은 송파 갑을 공천 권유를 해서 그걸 거절하니까 졸지에 배제해버리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이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고민정 의원 그 여리디 여린 그러면서도 당차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나운서 출신이면서 이제 청와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벌써 얘기한 뭐가 나오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그 비명 학살이죠. 친명 이런 학살 소위 말하면 공천 학살을 이게 참 비명 행사라는 얘기가 딱 맞네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되면
더불어민주당 말아먹는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가 국힘 쪽에서는 사실 표정 관리하고 캐제를 불러야 될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라든가 지지를 하는 계층에서는 상당히 지금 뼈아픈 그런 어떤 일 중에 하나가 임종석 전 실장. 현재로서는 친문의 대표격인 임종석 전 실장을 이 공천에서 배제한 부분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이 컷오프 되면서 비명계의 반발이 아주 뭐 극단으로 치달을 네.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국도 예상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현재 비명 중에서도 총선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도 몇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지금 20% 내에 들어가지고 10% 20% 거기에 아예 그냥 경선 보이콧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지금 탈당을 내고 온 사람도 있고 탈당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꽤 많죠, 지금. 특히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네. 경선조차도 안 붙여줄란다고 해가지고 인천 최고위에도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홍영표 이런 사람이 일종의 지금 친문의 자장격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이 만약에 마음을 먹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살 길 찾자. 친문 네. 비명이 모여갖고 뭔가 살 길을 찾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민주연대라고 하는 부분이 벌써 이제 글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연대란 말이 벌써 나오대요. 네, 민주연대라는 결성을 부분이 어떤 한다. 거냐면 비명계 의원들이 소위 친문 내지는 비명계 의원들 모임이 결성을 해서 이제 독자적인 그런 행보를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됐는데 그 지금 정점에 한 사람이 바로 서른 의원입니다. 서른 의원은 부천 지역구에서 10% 하위 10%에 들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서른 의원 주장이 어떤 거냐면 하위 10%면 적어도 경선에 30% 감산이 됩니다. 예. 그럼 통과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서른 의원은 이제 대표적인 뭐 이낙연계이면서도 정말 그 DJ의 오랜 그 동지 아니겠습니까? 동교동계 막내입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서른 의원으로서는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뭐 탈당의 시사를 했어요 이미. 탈당하겠다는 시사를 했는데 28일에 발표를 네. 하겠다고 네네. 그랬어. 입장 뭐 오늘 오후에 정리하겠다. 또 뭐 그 대전 의총이 열리지 지역구에, 않습니까? 예, 뭐 저기 뭐 박영순 의원인가 또 이분도 지금 기자회견을 지금 예약을 해놨거든요. 아마 이분도 탈당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민주연대를 모색한다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친박연대. 친박연대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때 친박연대도 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상당한 파괴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 보십시오. 조국 신당, 이낙연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실은 국민의 뭐 그 힘 비례라든가 개혁신당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야권이 지금 어떤 그 타겟을 정해놓고 한 곳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갈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4분 5일 돼 있죠. 지금 민주연대가 만약에 결성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선거 결과는 나는 진짜 저 개인적으로 장성민 의원하고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만은 예. 장성민 의원의 예측이 현실로 150석에서 60석이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오늘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른 의원 외에도 박영순 의원이라든가 이미 탈당한 이수진 또 광주의 송갑석, 송갑석 지금 단식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노웅래, 김영주 의원도 지금 네.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고 울산 북구 이상은 의원은 네. 자기하고 관계없이 민주당에서 진보당한테 그 지역을 양보해버렸지 않습니까? 저기 뭐야 공동연대 해가지고 진보당에다 양보를 그래서 해버리니까 그동안에 그 노력을 했던 부분이 싹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죠. 이상은 의원도 진보당 쪽에 윤종호 전 의원이 아마 그쪽에 공천이 된 모양이에요. 우리 경선을 해갖고 단일화를 하든가 아니면은 자기는 탈당하겠다 경선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탈당이나 다름없죠. 당장 이렇게 보면은 한 7, 8명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또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이인영이라든가 전해철 예. 친문 중에 아주 중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합류가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세를 형성할 수가 있죠. 파괴력이 엄청나죠. 파괴력이 뭐 예.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이인영. 또 이인영 의원은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제 컷오프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만약에 가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거론되는 민주연대가 결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후보가 지역에서 단수공천이나 경선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연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출마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낙연 신당이 사실은 지지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에서도 이낙연 새로운 미래에서도 그 후보를 많이 내겠다고 지금 공언을 했거든요.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엄청나게 잠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국민의힘은 아주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의 험지라고 하는 부분이 새로운 양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양지가 되는. 네, 그래서 지금 험지에 출마를 하겠다, 내가 선당 우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국힘의 영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당선돼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은 문재인의 반응인 것 같아요. 문재인이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 양산에 왔을 때도 머리를 좀 숙인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명문연대, 네. 명문정당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통합에 가십시다. 네. 그때 이재명이가 뭐라 하겠습니까? 용광로 공천을 하겠다. 네, 통합공천. 네. 그래 놓고는 싹 지금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뒤통수 쳐버린 거예요. 뭐 문재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해찬까지도 딱 뭐 당신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랭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거죠.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까지도 뭔가 입장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특히 당부를 한 사람이 임종석하고 노영민 아닙니까? 예, 노영민은 뭐 두 사람은 비슷했죠. 원외에 있었으니까 네. 좀 공천을 달라고 몇 차례 이렇게 이재명한테 부탁했는데 끝까지 입을 봉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의 반응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그 태도는 완전 마이웨이고 탈당할 때만 해봐라. 이낙연 나가보니까 시베리아 벌판 아니더냐. 당신들도 또 뭐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그 호위무사격인 친명들이 굉장히 오판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구축 그 호위무사를 이제 지금 그 캐슬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중도층 쪽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세에서 굉장히 배신감 내지는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그 표본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국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세에 있어요. 그럼요. 계속 상승되죠. 그리고 지금 클로스 되면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여론조사도 있고 그에 더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정평가도 하락세고 긍정평가는 상승세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40%를 넘어서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팬덤 현상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이런 어떤 그 물론 감동이 없다는 야권에서 그 비판도 있지만 공천에서 잡음이 없는 이런 형태. 이기는 공천이 최고죠. 사실은 이기는 공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서 죽어서 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살아서 공을 세우고 살아서 귀환하는 게 영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지금 속쓰린 분노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배신감을 아마 분명히 피력할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해찬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정말로 저는 더불어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완전히 참패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을 돌리는 부분이 중도층뿐만이 아니라 친문 지지세나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 시민들,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법이 뭐 어떤 거냐면 국힘 쪽 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부분을
등을 돌리게 되면 기권을 해버립니다. 네. 이 지금 부분이 사실은 지난 대선 때도 나왔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기 이제, 때문에 예.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결과는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참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유권자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해찬이 임종석 컷오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은 아까 얘기가 나온 민주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탈당이라든가 분당 사태까지도 네. 이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탈당 러시는 제가 볼 때 벌써 지금 뭐 이수진 의원을 비롯해서 뭐 김영주 부의장 네. 뭐 그리고 벌써 이제 탈당 그 시사를 한 뭐 30 의원 그다음 그 이에도 오늘 오후에 박영순 의원이 아마 거의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동네 의원도 탈당이 뭐 기정사실화된 거 이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저 이지은 전 총경 예. 부산 출신 이지은 전 총경을 지금 그 배치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은 지금 자기가 받은 6천여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아마 부인을 하고 있으면서 억울하다 이제 이런 얘기고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마 노웅래 의원이 5기가 발동을 하게 되면은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 민주연대가 결성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상상하기 더불어민주당 쪽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결과가 드러나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전현희를 지금 여전사락 해가지고 거기다 배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도 미리 아주 최고 엘리트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윤희숙 예. 전 의원을 공천을 예, 예. 해놨어요. 예, 이미 해놨습니다. 지금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보면 추미애도 안 돼. 사실은 전현희도 어디에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윤희숙하고 안 돼. 오로지 임종석이만 한 3% 임종석이하고 앞서더라고. 서로 그 예.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전현희하고 윤희숙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대로 지금 이 사천 논란이라든가 친명 구축 형태로 계속해서 이 마무리가 만약에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성동 중성동 갑도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재개발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 구조가 바뀐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전문가이면서 예. 그다음에 지금 중성동 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관련한 개발 그 지역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상당히 파괴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현희 지금 전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성동 갑에 아무런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윤희숙 의원도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중시 여겨야 되냐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여기 뿌리를 여기 기반을 둔 곳입니다. 네. 그렇죠. 뭐 홍익표 원내대표라든가 한양대가 이런, 거기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평소에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기권 내지는 등을 돌린다. 이렇게 되면 이곳의 선거 결과는 아마 예측 불허라고 하는 안 사람도 봐도 있지만 비디오입니까? 정말로 이건 그 의회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친문의 지금 그 표상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임종석 전 실장까지 이 공천에서 이제 배제를 해버리면 아마 이 결과에 대한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 하나가 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 이렇게 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